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자, 이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땅이든지 인허가가 토지 개발에 돈을 받는다 그랬죠? 인허가가. 근데 자, 이거 보시죠. 어떤 분이 11억 6,400 되는 걸 8억 1,000까지 떨어다 보니까 9억 4,1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한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 땅을 가지고 허락을 내서 도로를 허락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치고 이 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받는 사람이 이 도로까지 같이 담보를 받았어야 되는데 도로는 담보를 받지 않고 공장만 있으니까 공장하고 땅만 담보로 받아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금융회사에서 건물과 땅만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같은 주인이었다가 이것이 경매로 되니까 이 땅 주인이 이 도로 주인이 이 땅하고 같이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산 사람이 이 공장을 9억 4천을 주고 산 걸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9억 얼마를 내놓고 1년 동안을 진입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럼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답답해 갖고 왔는데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도로를 3억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2억 5천 주고 사기로 사겠다 했더니 깎아주지 못한다 해서 겨우겨우 해서 2억 7천, 2억 8천까지 얘기가 됐다. 그런데 1년이나 걸리면서 내가 변호사 3명한테다가 물어봤더니 이거 막았는데 이거 막은 것이 법에서 땅 주인이 막은 겁니다. 땅 주인이 이렇게 막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세 변호사가 전부 다 집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걸로 하는데 3억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2억 5천에 하자. 한 개도 못 깎아준다고 해갖고 2억 7천, 2억 8천까지 얘기하다가 거기 공투한 사람들이 그 대표로 이걸 투자한 사람이 유튜브를 보다가 답답하다 보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완전히 저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3명의 변호사가 지금 해결 못한다 그랬죠. 진다 그랬죠. 제가 이긴다고 얘기해죠. 제 얘기가 맞아요? 변호사 얘기가 맞아요?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죠. 변호사가 저보다는 10배 이상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 진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 내 말을 믿어야 돼? 변호사 말을 믿어야 돼? 그럼 저한테 그러면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변호사 갈까? 그럴래? 내가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내가 추천하는 변호사하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변호사한테 갔더니 그 변호사를 보더니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500 주시고 이기면 500 주시는 걸로 계약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주인들이 저보고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변호사 사무실 2층에 있는 커피숍을 나를 같이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변호사하고 3명이나 얘기했대. 1년이나 끌었다 이거야. 3명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변호사가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이긴다고 해갖고 계약금 줬다가 졌네요? 졌네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겨우 2억 7천이나 2억 8천까지 깎아놨다가 괘씸죄로 3억 5천 달라면 3억 5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소송한 것보다도 더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신 말도 맞다. 근데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내가 500만 원을 이 변호사한테다가 줘서 소송을 시키겠다. 그러면 한 3, 4개월 걸릴 텐데 이기면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한테 500만 원을 줘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 이기면 1,000만 원이 들어간데 총 1,500만 원이 들어가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내주마.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대주고 이기면 1,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내가 500만 원을 대주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6명이서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상담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이 교수님께서 그 정도 자신을 하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을 내고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변호사는 법을 모르고 제가 추천하는 변호사는 법을 압니까? 아니, 경험이 무슨 경험이, 그 천안에 있는 변호사들이 더 경험이 많죠. 3명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셔야 될 일이,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도로는 건축법 3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도로는, 건축법 제 1조 정의 하면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때 지목과 주인과는 관계가 없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든지 임야로 돼 있든지 상관없이 현황이 넓이가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다. 근데 이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봅시다. 건축법 44조에 맨 위에는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44조고, 45조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땅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인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내주고, 밑에 줄을 적용하면 출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또 45조를 적용하면 남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줄을 적용하면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조와 45조가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극과 극인 얘기가 같은 법 안에 있어요. 왜 이런 법을, 하나는 윗줄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밑에 줄에는 없어도 된다. 45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밑에 줄은 안 받아도 된다. 왜 건축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건축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건축법을 윗줄을 적용해요, 밑에 줄을 적용해요?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정반대 얘기가 건축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6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건축법이. 그럼 건축법이 62년도 전에 건물을 질 때는 무슨 법 갖고 건축허가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천황표의 조선시가 지령입니다. 그러면 62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내줬죠? 마을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 땅에다가 어떤 땅에다 새로 건물을 지려면 마을에 있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거기는 건물 한 개도 못 짓죠. 그러니까 그런 마을은 옛날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후에 새로 만드는 땅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면 이거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 1962년 이전서부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이미 동네가 만들어지고 현황 도로가 있고 형성된 동네, 그거를 마을이 만들어진 이후에 건축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적용하게끔 되면 거기는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는 걸 건축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여기는 옛날부터 만들어진 마을 안길이구나 하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만들었고, 여기 마을 안길이 아니고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만드는 거구나,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담당자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요구를 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조 얘기입니다. 모든 땅에는, 어떤 땅이든지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땅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나 이 도로 좀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알았어. 3천만 원 내놔. 그럼 내가 도장 찍어줄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3천만 원 주고 사용승낙 도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 지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한 4, 5년 지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거든.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생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얼른 마누라 이름으로 바꿔놨어. 바꿔놓고 마누라가 막았어. 막으면 돼, 안 돼? 왜냐면 새로 산 사람은 샀기 때문에 물권법에 속한 거고 옛날 주인과 이 사람은 빌렸죠. 채권법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름을 넘겨봐는 부인이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막는 겁니다. 왜? 새로 산 사람은 물권법, 옛날 사람과 공장 주인은 채권법.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붙이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죠? 물권이 이기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막으니까 또 3천만 원 주고 상수낙을 받았어. 한 2일 있다가 돈이 또 필요하거든? 아들 이름으로 또 바꿨어. 또 막았어.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 예? 아니야, 저한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인을 보호해주게끔 만든 것이 민법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고 지었죠. 건축법에서는 건물 주인을 보호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을 가지고 싸우면은 변호사 말만 따라 이깁니다. 근데 막았을 때는 우리는 민법을 갖고 싸우지 않고 건축법을 갖고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즉 아까 천안에 있는 변호사들은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고 제가 아는 변호사는 모든 건축법에 의한 자료를 다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법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은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사님 설득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정관예우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 직속 상관으로 있던 사람이 변호사면 100% 이겨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어떤다? 못하게끔 금지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논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법의 논리로. 정상적인 판사와 정상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상대편은 민법을 가지고 중요하다 보니까 막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뭐야? 건축법을 갖고 못 막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다가 제일 먼저 소송할 때 제일 먼저 준 게 이거부터 먼저 주세요. 어떤 변호사도 이 건축물 현황도 이렇게 뼈봐내서 소송할 때 이거 하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진입도로를 쓴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이 내가 집을 짓지 않고 담장을 쭉 쳐야 되겠다. 2m 이상의 담장을 치겠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질 때는 공작물 설치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땅을 50cm 이상 파거나 돋구면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담장이나 대문 허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겁니다.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수도를 설치하는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수도 설치 허가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고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수도 설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나머지 같은 것도 다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내 땅에서부터 공로에 이를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뭘 받아오라고 그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원래는 내 땅에서부터 공로에 이르는 것까지를 먼저 뭐냐면 사도 신청을 하고 사도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서 진입도를 만들어 갖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는 건축법에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받지 않아. 사도도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따라서 이 땅이 지금 이 막은 땅이 이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면 사도법에서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사도법을 적용받지 않은 땅 주인의 개인 땅으로 봤을 때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는 자기 개인 땅으로 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땅이 건축법에서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그러면 사도법에 의해서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사님한테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여기를 뭘로 받아서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도로를 사도대장에 올리지 않았어도 건축법에 보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이 땅은 뭐다?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도법에서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판사님한테 설득을 하면은 민법에 의해서 막으라고 얘기해요? 터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판사님을 설득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의 논리에 의해서 제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변호사 한 분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인지 몰랐어요. 한 2주일 지나더니 저한테다가 명함을 하나 주는데 변호사더라고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변호사님이 토지개발 강의를 왜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땅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내가 이 도로와 임야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규를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법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법이 어느 법에 어디에 가서 찾아볼 게 있습니까? 하길래 내가 제일 먼저 주게 그 변호사는 한테 오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뭐냐면 저는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개발의 허가 지침 이런 것이 있거든요. 법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의 허가를 낼 때 공무원에게 개발의 허가 지침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 산지 전용 받을 때는 무슨 법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고 건축법상 도로할 때는 어떻게 그 내용을 딱 보내줬더니 그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송하는데 무슨 법 제목을 모르니까 제목 물어보려고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알고 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허가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변호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로에 되는 것도 법의 논리를 잘 알고 설명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갖고 그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저런 법도 저렇게 있다는 걸 참 잘하는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아는데 변호사들이 일반 민사소송이나 민법이나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은 많이 다를 때 많이 알아요. 근데 건축법과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은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침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따라서 이거를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다가 이런 내용을 찾아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흙을 뭘로서 만들어? 땅으로 만든다. 흙을 땅으로 만드는 게 뭐다? 인허가다. 다른 사람을 땅에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가 토지 개발의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고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양 여기까지 끝마치는 걸로 하시고 저하고 인연이 있으시려고 하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오셔서 카드 하나만 갖고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수시 입학을 하거든요. 저희는 아무 때나 입학을 하면 그때부터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 도로에 관한 특강을 하니까 도로에 이제 정식 강의를 듣기는 어려우신 분은 도로에 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내일 1시에 오시면은 제가 교재를 드리고 5시간 동안 도로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들 들어가십시오.